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사실 무근의 거짓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소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알고 보니까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아주 동의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네.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불법 사찰한다. 한명수 전 총리도 맞장구 치는 대목도 봤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누차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큰 선거를 앞두고 저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 사과를 했죠. 본인이 통렬하게 사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죠. 확증 편향에 내가 빠졌다. 검찰 악마가 있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과를 가름해서 내용에 비해 형식이 너무 조촐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대로 기소가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본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기소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에 처음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본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는데 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의 계좌를 조회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그 특정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장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유시민 이사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이 검찰이 보기에는 이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시민위원회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는 당일에도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 검찰 판단은. 어떠한 허위 사실 발언을 하더라도 그 허위 발언에 근거가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면 굳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 명예훼손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 검사장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제3의 단체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군요. 직접 고소한 게 아니군요. 한 검사장도 자신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피해자 스스로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 검토도 마친 이상 명예훼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 검사장 본인이 기소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소를 한 거고 한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의 입장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장과 선동들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씨 기소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했군요.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민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건 형사고. 유시민 처벌 원한다라는 진술서도 제출. 지난 3월 입장문 1년 반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장기간 쏜 국민들도 피해자다. 재발 방지 위해 법적 조치 불가피하다. 한동훈 검사장은 5억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자, 5억짜리, 굉장히 거액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깝고 기소된 거는 재판 가는 겁니까?
그건 형사 소송인 거예요? 검찰이 유 이사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 이사장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취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이어나갑니다. 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형사, 민사 두 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피고가 되는 것이죠.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야 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한 공방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짜 뉴스예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사실은. 명백한 가짜 뉴스죠. 예. 그리고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왜 유시민 이사장이 저 같은 무리한 발언들을 했을까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했을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저렇게 꺼내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2019년도는 잘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그 행위들에 대해서도 증거 보호 등에 대한 언급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정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 2019년 12월 그때가 지나게 되면 바로 언제냐면 2020년 4월 총선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를 휩쓸고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슈로 정권과 집권 여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선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태였었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얘기들처럼 검찰이 본인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악마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정당하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권을 흠집어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 등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맹공격을 펼치게 됐었죠. 거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했던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됐을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 그리고 시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 속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까지도 많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이 많은 얘기들은 완전하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 도대체 유시민 이사장은 그 같은 얘기들을 했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소상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과를 했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저렇게 착각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야 된다. 예. 지금 박선물 변호사와 김병민 비대위원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자, 이재민 기자, 유시민 씨가 그냥 착각한 게 아니라 본인의 해명대로 편집증적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냥 내가 정말로 처절하게 착각했던 게 아니라 검찰은 뭔가 의도로 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야당 입장에서 좀 의도를 갖고 한 거다. 선거 앞두고 의도가 있는 거짓말을 해놓고 죄송해요. 라고 거짓 사과를 한 건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기자는 자, 어떨까요? 이게 유시민 씨의 사과대로 아우 내가 착각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냥 내용입니까? 검찰이 누군가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다라는 강한 확신을? 당시에 1월 달에 사과문을 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1월 달에 사과문 자체는 굉장히 통렬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편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했다. 뭐 어떤 책임 추궁에도 뭐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사과문 자체의 내용이나 수위는 어떻게 보면 역대 어떤 사과문보다 굉장히 자기 반성적인 느낌이 강했었는데,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똑같이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한 달 전만 해도 똑같이 계속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박선일 변호사 얘기했지만 1년이 지나면 계좌 추적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올해 1월에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죠. 가짜게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한 사과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과가 정말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착각이라든지 실수에 의한 거짓말이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 왜곡된 의도된 왜곡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돼. 그게 사실 빠져 있는 거죠.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틀렸던 건지 그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건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유 이사장의 주장은 누군가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검찰이고 한동훈이다. 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주장을 했지. 그냥 느낌이 오늘 좀 싸한데? 재단 통장을 보다가 갑자기 검찰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만 갖고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의도된 왜곡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재판에서 그 문제가 거론될 텐데 본인이 어떤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죠.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정말 본인의 사과문대로 본인이 정말 잘못했던 성찰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 계좌 추적 하나가 아니죠. 김병민 비대위원도 조금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 내사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렸던 거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등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니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것도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증거 인멸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본인이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모든 성찰이 필요한 거죠. 하나만 거짓말이고 다른 건 거짓말이 아닐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런 점을 보여줘야만 전 이 사건이 전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의 기소가 뉴스가 아니라 전 대표 지식인의 성찰이 뉴스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성찰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의 견해는 유 이사장이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다른 사과와 성찰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귀에서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아니, 근거를 좀 밝히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왜 안 밝히시는지가 왜냐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설마 장관까지 내신 분이 그렇게 그렇죠. 거짓말 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유시민 이사장을 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예. 그런데 저 주장도 제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선명하고 날카로웠고 그리고 이재명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과도 사실은 앵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에만 올린 형식에 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주장만큼이나 간결하고 통렬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만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그 주장하게 된 근거 이것도 그만큼 선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분이 저걸 창작 소설을 해가지고 어떤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으나 예. 그러나 그렇게 믿도록 재판 과정에서 빨리 밝혀내야죠. 그것이 유시민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답게 그 사과문 참 잘했다는 생각이고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과문에 걸맞는 근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공적으로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 재판까지 몰려서 그런 당시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먼저 재판 전에 말씀하시면 책임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아픈 이야기는 한데 예. 이게 변명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해보면 19대 국회의원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혹시 통신 기록이 조회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때는 문재인 대표의 보좌관이 이제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저는 설마 저 같은 평범한 의원 걸 누가 보겠나 하고 이제 제 통신사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 제 통신 기록을 3차례 제공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왜 내 통신 기록을 봤습니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음. 이게 현직 국회의원인 저에게 온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사람들은 왜 또 그런 이제 내사도 받고 사찰도 받고 이런 과거의 독재 정치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시민 이사장이 고백하는 대로 그것이 확증 편향으로 그렇게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